99개의 기업은 광고하고요. 하나의 기업은 광고하지 않아요. 보통 확률이 그래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윤을 창출하니까. 그럼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터치해야 돼요. 광고해야죠. 그렇게 터치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넷 광고, 매체 광고, TV 광고, 매스미디어 광고를 하는 것이 그 이유죠. 근데 아주 극소수의 기업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광고하지 않고 제품을 팔겠다라고 선택한 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고요. 보시면 잠시만요. 뉴스킨 코리아의 광고비와 기부금에 대한 내역인데요. 보시면 뉴스킨 코리아는 광고비로 2016, 2017년 사실 이때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광고비에 돈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옆에 보시면 기부는 엄청 많이 했죠. 광고비로는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는데 기부는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뉴스킨 외에 다른 회사들을 보면 광고비에 정말 많은 돈을 쓰고 뭐 기부하지 않는 회사는 너무 당연하게 굉장히 많고 기부를 하더라도 내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잠깐 기부하고 광고 또 그것도 광고하고 또 어떤 기업은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는 광고 안 해라는 것을 광고하는 기업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뉴스킨을 잘 모르는 이유예요. 광고하지 않아서. 좋은 일 하는 것도 광고 안 하고 제품도 광고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 들은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뉴스킨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는 거예요. 광고하지 않았어. 일단은 우리 이런 것도 잘 몰랐잖아요. 뉴스킨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지 몰랐잖아요. 뉴스킨은 참 답답합니다. 이 기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도 광고를 안 해요. 누군가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걸 광고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조차 광고를 안 해요. 진짜 어떤 선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뉴스킨은 왜 광고 안 하냐? 회사의 어떤 시작을 보시면 됩니다. 뉴스킨 사업이 시작하는 모든 위대한 기업과 모든 위대한 제품들은 시작이 굉장히 단순해요. 뉴스킨의 시작도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84년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브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창업자 그 당시에 젊은 청년이 정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유는 누나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이제 큰 드럼통에 만들어서 집에 갖고 왔죠. 그래서 이 제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했고요. 그 제품을 집에 가지고 와서 옆집 사람에게 얘기하고 앞집 사람에게 얘기하고 뒷집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진짜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한번 와서 써볼래요? 대신에 통은 그냥 당신이 가져와서 당신이 가져온 통에 화장품을 담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갑자기 내가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기네 집에 진짜 좋은 화장품이 있으니까 빈 용기를 갖고 와서 퍼가래요. 그럼 퍼갈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과거라고 이게 안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사람은 퍼갔어요. 그 사람도 참 신기해요. 퍼갔습니다. 근데 퍼가서 써보니까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앞집 사람도 퍼가서 쓰니까 진짜 좋은 겁니다. 뒷집 사람도 퍼가서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집 사람이 쓰다가 자기 앞집 사람에게 얘기하고 뒷집 사람이 쓰다가 자기 뒷집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브레이크론이라고 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 제품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없었고 뭔가 보일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 제품을 쓰고 좋은 그 느낌 하나만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 브레이크론이가 생각한 겁니다. 야 진짜 제품을 좋게 만들면 이렇게 퍼지는구나. 제품을 진짜 제품답게 만들고 진짜 제품을 사람의 피부가 좋게 만들고 진짜 나쁜 거 없이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팔려나가는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고 창업한 회사가 뉴스킨입니다. 시작 자체가 그래요. 제품을 생명처럼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철학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뉴스킨이 시작이 돼서 미국의 한 유타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퍼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미국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전 세계 54개국, 56개국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까지 들어왔고 한국에서 퍼지기 시작하다가 저까지 쓰게 됐고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게 광고 없이 제품이 퍼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광고 없이 제품이 팔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쉽다, 좋다라고 한다면 광고를 하는 회사가 다 바보죠. 광고에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광고 안 하고 제품을 이렇게 유통할 수 있고 팔 수 있다는 것이 만약 너무나 쉽다면 광고에 그렇게 돈 쓰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광고하지 않고 제품 파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 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가 광고를 선택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망하는 회사가 99%입니다. 뉴스킨은 진짜 딱 하나, 제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정말 제품에 발이 달려서 제품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그 제품을 좋아하는 정말 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선택한 이 뉴스킨이 살아남았죠. 정말 그 과거 30년 전에 만들어진 뉴스킨에서 만든 바디바라고 하는 비누, 어떤 인앤서, 미스트 이런 제품들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2020년이 돼서 이번 한국 시장에서 TR라인이가 매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TR라인이 제품이 오픈된 지가 2013년도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7년 됐죠. 7년 전에 오픈했던 그 제품이 7년 지난 지금 2020년에 한국 시장에서 매진 열풍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 다이어트 시장에 3등 하고 있습니다. 앞에 1등, 2등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한 번도 TR라인을 광고한 적이 없습니다. 홈쇼핑에서 미친듯이 광고하는 타 회사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현재 뉴스킨이 이런 바디 매니지먼트 시장에 3등 하고 있다는 것, TR라인이가 매진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정말 TR라인 제품이 좋아서 그래요.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체험하는 사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 확장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 생명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제품은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작년에 만든 제품이 올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올해 만든 기업이 올해를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제품의 생명을 더한 것이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는 기업이 뉴스킨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이제 존재하죠. 이번에 올해 이제 곧 11월, 올해 이번 달 말에 부스트라고 하는 제품이 오픈될 텐데, 또 이런 그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전 세계 아주 공신력 있는 리서치 회사에서 뷰티 디바이스, 피부 미용 기계, 피부 미용 기기를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어떤 브랜드를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좋다라고 대답했던 1등 기업이 뉴스킨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의 어떤 한계점을 본다면 전무후무한 어떤 역사라고 생각해요. 광고를 한 번도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광고하고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은 이 뉴스킨이 갈바닉, 루미스파, 어떤 앞으로 부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 한 번도 안 했는데도 1등 하고 있다는 건 진짜 그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봤을 때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검증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 이게 먹히느냐, 이미 이게 검증이 됐느냐, 검증이 되고 넘치죠. 앞으로 뉴스킨은 2021년에 바디 매니지먼트 1등, 뷰티 디바이스 1등. 그러니까 브랜드로 치자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이라고 하는 한계점.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아까 뉴스킨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그냥 우리는 시장 1등이야. 디바이스 시장 1등이야. 바디 매니지먼트 시장 1등이야. 우리 제품이 최고야. 너만 몰라. 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뉴스킨이라는 브랜드가 더 확고하게 생기는 어떤 미래 비즈니스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품을 봤을 때 우리는 제품을 쓰고 좋다 나쁘다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갖겠지만 이 제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시상하고 평가하는 그 기업들 그런 어떤 협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뉴스킨이 여태까지 받은 상들입니다. 많은 제품을 통해 상을 받았어요. 요즘에 그 뭐 SNS나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만든 화장품, 자기가 만든 생필품 판매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거 아세요 혹시? 내가 화장품 하나 런칭하는데 드는 돈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 들면 화장품 회사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쉬워요. OEM 뭐 이런 그 방법을 택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광고해서 내 제품 괜찮다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거 내가 그냥 자영업 하나 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근데 뉴스킨은요. 울트라 에센스라고 하는 제품 하나 만드는데 200억이 들었던 거 아십니까? 2천만 원도 들지 않아서 하나 화장품 회사 런칭할 수 있는데 뉴스킨은 하나의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데 200억을 들여요. 어떤 회사에 그냥 총 자산보다 많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왜냐면 이 제품이 생명이니까. 이번에 2020년 글로벌 뷰티 어워드라는 곳에서 뉴스킨이 시상을 받았죠. 이 곳은 시상하는 기준이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이 어디냐, 가장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기업이 어디냐, 가장 유기농 제품이 어디냐, 가장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고 평가한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뉴스킨이 시상을 받았죠. 앞으로 뉴스킨은 2021년에 새로운 에이지적 바이오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서 목표를 했죠. 아니 제품도 최고인데 지구도 살리고 미치겠어요. 이런 제품입니다. 2020년에 보면요. 한국에서 조사했을 때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중에서 이런 화장품 업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뉴스킨이 한 번도 대부분 다 광고하는 회사거든요. 대부분 다 모두 다 광고했는데 광고하지 않는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뉴스킨이 뽑혔습니다. 이것이 제품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앞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거 이제 2015년에 그때 당시 스티브 런드라고 뉴스킨의 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30년 동안 여태까지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광고하지 않고 제품 파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그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그거 바꿀 생각 없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광고하지 않고 제품을 팔게 되면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R&D에 투자할 수 있죠. 제품에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유통 방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회사가 필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준다면 많은 세이브되는 돈을 또 제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제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그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층을 확장시키는 일,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역사와 결과를 만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선입견이 있고 제대로 이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소통에 대한 창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자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한 거예요. 이제는 뉴스킨 좋아하는 소비자도 많아졌고 뉴스킨 좋아하는 시장도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기업처럼 매장 차리고 광고할 생각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라고 했더니 이 회장이 화를 냅니다. 기자한테.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었는데 화까지 내요. 뭐라고 하냐면 성분, 효능 충분한 설명 없이 안 판다. 그렇게 매장 비용, 꾸밀 비용이 있으면 제품에 투자하겠다. 내가 광고할 비용이 있으면 제품에 투자하겠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뉴스킨의 신념과 뉴스킨의 사명과 뉴스킨의 철학은 제품에 있다. 보시면 뉴스킨에서 만드는 제품들은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제품들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머리 감았죠? 그죠? 그리고 세수도 하셨을 거고 이도 닦으셨을 거고 화장품도 쓰실 거고 그리고 뭐 바디로션, 뭐 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는 샴푸가 떨어지면 이번 달에 샴푸 없이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니 없죠 아예. 치약이 떨어지면 이번 달은 내가 소금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떨어지면 삽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이 뉴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원래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 정말 이 제품이 괜찮다면 정말 이 제품이 믿음직하다면 내가 쓰고 있는 제품과 가격이 비슷한데 훨씬 더 제품이 좋은 건 당연하거든요. 바꿔보자. 바꿔보자. 성인 한 명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생필품으로.
1년에 한 200만 원 쓴대요. 1년에 200만 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진짜 내가 생필품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쓰는지 모를 뿐이지 진짜 꽤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쓰는 거 별거 아닌 거 써도 20만 원 씁니다. 좀 좋은 거 쓰면 더 써요. 여자분,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딸이 둘인데 본인하고 딸 둘까지 해서 한 달에 쓰는 생리대값만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한 달에 20만 원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 뉴스킨 브랜드가 괜찮다면, 뉴스킨 제품이 괜찮다면 바꿔보자. 그리고 당신이 써보고 진짜 좋다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가가 10배 이상 비싸니까. 좋다면 한번 바꿔보자. 바꾸고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브레이크로니가 한 것처럼 제품 만들고 앞집한테 얘기하고 뒷집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앞집, 뒷집, 옆집한테 얘기해보자. 왜냐면 이 회사는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광고를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쓰고 진짜 좋다면 내가 제품을 직접 광고하고 내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광고비로 지급받는 형식이 이 뉴스킨의 소득 구조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내가 제품 쓰고 내 제품을 전달하고 그 제품을 누가 써서 매출이 일어나면 내가 광고에서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 그게 뉴스킨 소득 구조입니다. 이렇게 돈 벌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누구 이렇게 만나면 뭐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뉴스킨 합니다. 그러면 뉴스킨이 뭐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이상하게 버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돈 벌어요. 누구나 상식 가능한 방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돈 법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28살 때 이 사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사다 줘도 안 썼습니다. 왜냐면 남자는 그런 거 얼굴에 바르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돈 주고 한 번도 화장품을 사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기계공학과, 그러니까 메카닉을 전공했는데 제 주변에 다 남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보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이 뉴스킨을 안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한 달에 20만 원, 야 나 2만 원도 안 써. 야 나 2만 원도 안 쓴다니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야 내가 주변에 이거 어떻게 광고하냐. 화장품 파는 거나 못해. 이거 말이 좋아 광고비지. 말이 좋아 광고하라는 거지. 이거 화장품 팔라는 거 아니야. 나 영업 못해. 그리고 영업 중에 화장품을 내가 어떻게 파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이 뉴스킨 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구조는 괜찮은데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의 소득 구조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보니까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20만 원 쓰는 것, 그리고 내가 영업하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이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보면 이게 왜 영업이 아닌가, 왜 그냥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의 모델을 좀 얘기 드릴게요. 혹시 쿠팡 아시나요? 미국 분들은 쿠팡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국의 아마존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아마존 같은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이 쿠팡이라는 기업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년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돌이 얼마 전에 지났어요. 근데 아직 엄마 아빠를 못해요. 이제 엄마 아빠 하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에서 엄마 아빠 이제 애기들이 입을 이렇게 옹알이를 띄면 그 다음에 하는 단어가 쿠팡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다음 쿠팡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그만큼 쿠팡 박스가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마존 같은 기업인데 저도 쿠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쿠팡에서 사요.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제품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제품 쓰잖아요. 온라인 마켓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쿠팡이라는 기업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 어,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와이프가 저를 두고 자기 친구들이랑 동남아 세부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세부에 여행 갔다가 한 4박 5일 놀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세부에서만 파는 기가 막힌 망고 원액 주스를 한 10대 개를 사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동남아에서 세부에서 그걸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제 생각이 나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고 장모님 생각이 나고 친구들 생각이 나서 10대 개를 사서 힘들게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픽업을 가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죠. 그리고 저를
이제 내리자마자 짐을 푸는데 무슨 주스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먹어보래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따라주는데 먹었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게 세부에서만 파는 기가 막힌 망고 주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쿠팡에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쿠팡에 검색해봤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다시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가 그거를 직접 비행기를 타서 갖고 오냐. 주문하면 바로 오는데 왜 이걸 갖고 왔냐. 이런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세부에서만 판다고 해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있더라고. 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가보신 분 있으실 텐데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롯데마트예요. 롯데마트가 미국에도 있나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냥 흔한 롯데마트인데 베트남에 갔는데 왜 롯데마트를 가냐?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 롯데마트에 가면 베트남에 있는 많은 식료품, 과자들 이런 것들이 판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걸 쇼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카트를 끌고 베트남 뭐 음식, 과자 이런 것들을 막 쇼핑하는데 와이프가 이거 맛있겠다고 카트에 넣으면 저는 옆에서 뭐 했냐면 쿠팡이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 야 이거 있다 빼라. 야 이거 있어 빼라. 결국엔 빈손으로 왔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를 경험했어요. 이건 없겠지. 그 베트남에서만 파는 그 작은 과자까지도 다 있고 세부에서만 판다고 하는 그 주스까지도 다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쿠팡의 매니아가 됐습니다. 쿠팡은 없는 게 없구나. 아마존도 하겠지만 쿠팡은 없는 게 없구나. 쿠팡은 짱이다. 그때부터 저는 필요한 모든 제품을 쿠팡에서 사기 시작했고 쿠팡 매니아가 되기로 로켓 와우 회원이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구매 463개를 주문했죠. 더 많이 주문했어요. 와이프 아이디, 제 아이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쿠팡을 얘기 드린 건 쿠팡 기업, 쿠팡이 그 모든 제품, 그 베트남에 있는 조그만 과자까지도 본인들이 사입하고 영업하고 또 그 세부에서만 파는 그 주스까지도 본인들이 사입하고 영업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이젠 다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 쿠팡이라는 기업의 창고가 얼마나 해야 되고 이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져야 되는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모든 제품을 사입하는 것이 있어서. 근데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많은 생산자들이 쿠팡에 얘기를 하죠. 오퍼하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내가 제조업을 했다면 내가 뭔가 제품 아이템이 있다면 쿠팡이나 아마존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제품 입점하고 싶다고. 그죠? 생산자가 있죠. 쿠팡은 총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소비자가 있으면 그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그 생산자 기업과 저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쿠팡이 하는 일이고 아마존이 하는 일이죠. 제가 최근에 쿠팡을 통해서 주문했던 게 뭐냐면 고구마를 주문했습니다. 고구마가 밤고구마도 있고 호박고구마도 있고 막 많죠.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했거든요. 지금도 주식처럼 고구마를 먹는데 호박고구마를 주문하는데 제가 쿠팡의 앱을 열어서 쿠팡 검색창에다 호박고구마 칩니다. 그럼 호박고구마를 파는 생산자가 쫙 떠요.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럼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크기, 제가 좋아하는 가격대, 제가 좋아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걸 검색해서 제가 셀렉해서 제가 직접 결제까지 해요. 제품 결제합니다. 이렇게. 그럼 결제한 것을 이 고구마를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구마를 보내줘요. 제품을 배송해주죠. 그러면 제가 결제한 금액에 일정 수수료, 광고비를 이 고구마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쿠팡에 돈을 냅니다. 왜냐면 광고를 쿠팡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플랫폼 원리죠. 이제는. 과거에 보면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제가 고구마를 주식처럼 먹기 때문에 매달 고구마를 주문합니다. 근데 쿠팡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제가 알았지만 이제는 고구마를 주문할 때마다 쿠팡 검색창에 고구마를 주문하고 결제를 제가 직접 합니다.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직접 제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자는 계속적으로 쿠팡에 돈을 주게끔 돼 있어요. 내가 결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쿠팡이 계속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구마를 결제할 때마다 쿠팡은 돈이 들어가요. 8%씩. 괜찮지 않아요? 쿠팡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쿠팡은 저한테 고구마를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고구마를 파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죠. 왜냐면 제가 직접 검색하고 결제까지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보면요. 제가 아까 한 500건 정도 쿠팡에서 결제했죠.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저라고 하는 정말 쿠팡을 좋아하고 매니아 같은 사람을 한 명 만들었는데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500번 돈 번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저 하나겠어요? 제 와이프도 있어요. 어, 저희 집만 해도 장난 아니네. 근데 쿠팡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10명, 20명 되면 30명 되면 50명 되면 100명 되면 이런 쿠팡에 대한 매력, 비즈니스의 매력은 그런 유통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에요. 유통망이 커지면 그 시장이 유통망이 커지면 시장이 되거든요. 쿠팡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원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력입니다. 보면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뉴스킨 제품을 쓰면 그냥 뉴스키너예요. 제품을 쓰는 순간 뉴스킨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품을 쓰고 만족한다면 내 친구에게 광고를 하는데 보시면 내 옆에 있는 안경 쓴 친구가 있어요. 왼쪽에. 내 친구한테 갔어요. 내가 광고하는 거죠. 뉴스킨 제품을 쓰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서 늙지 않는다. 내 친구 안 늙었으면 좋겠다. 한번 써봐라.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친구가 뉴스킨 제품을 한번 써보겠다고 얘기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저는 뭐 하는 거냐면 저는 제품을 제가 다 사입하고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하면 100원도 투자하지 않고요. 100원도 손해보거나 리스크를 지지 않아요. 쿠팡처럼. 왜냐하면 모든 제품에 대한 재고는 오른쪽에 있는 뉴스킨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품을 결제하고 검색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 친구는 뉴스킨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검색하고 결제까지 하고 결제한 제품을 회사는 친구에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결제한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까 얘기한 쿠팡이랑 똑같아요. 재고가 없이 누군가한테 광고를 해주고 그 사람이 매니아가 된다면 만약에 이 내 친구가 뉴스킨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 이번 달에 써보니까 너무 좋아. 생필품을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쓴다고 했죠. 샴푸, 치약, 화장품 죽을 때까지 씁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냐, 어떤 제품을 좋아하냐, 어떤 걸 선호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뉴스킨이 만족스럽다면 뉴스킨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검색하고 내가 직접 결제까지 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쿠팡의 원리와 똑같다. 뉴스킨 좋아하는 소비자를 한 10명 만들면 10명만큼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제가 쿠팡 좋아하듯이.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 구조를 보고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거 얘기 드렸죠. 야, 나 영어 못해. 나 파는 거 못해. 화장품 못 팔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제품을 좋아하는 나와 같이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약 30명 정도 만들면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4명을 만들면 4명만큼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이 내가 직접 30명이 아닌 내가 전달하는 사람 전체 연결을 통해서 모두 30몇 명 정도 만들면 30명의 제가 쿠팡을 좋아하는 매니아듯이 뉴스킨 좋아하는 매니아를 만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버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 없다. 근데 정말 이 제품이 정말 괜찮다면 나와 같이 쉐어하고 공유할 수 있는 30명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100만 원을 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검색하고 결제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 너무나 매력 있더라고요. 이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자산이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돈이 자산소득, 권리소득이라고 불러요. 소비자 자산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요. 만드는 것이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데 이 소비자 자산을 이해하기 쉬운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에는 SK, KT, LG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어요. 저는 그중에 SK텔레콤을 쓰는데 우리나라 절반이 SK 쓴다고 해요. 제가 열심히 핸드폰을 쓰고 한 달 내내 핸드폰을 쓰고 핸드폰비를 SK에 내겠죠. 저같이 SK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SK텔레콤 입장에서 저는 본인의 회사의 소비자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자기네 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는요. 길 가다가 이런 거 그 광고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전단지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인터넷 TV 이런 인터넷 선이나 TV나 이런 거 바꾸면
현금으로 50만 원 줍니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SK, KT, LG 통신사 3사가 서로 이 소비자 자산을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하잖아요. 내가 SK를 쓰는데 KT로 옮겼어. KT로 옮기고 3년 동안 계약을 했다? 3년 동안 소비자 자산이 되기 때문에 매달 우리 회사에 돈을 주는 소비자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뺏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많이 쓰실 텐데 제가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카드 수수료가 카드 회사에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만약 삼성카드를 쓴다면 삼성카드 쓰는 모든 사람들이 삼성카드 회사의 소비자 자산입니다. 계속 돈 주는 사람들. 이게 소비자 자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면 돈이 들어온다면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돈 가져가죠. 제 돈. 우리는 왜냐면 국가의 자산이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자산으로 속해 있다면 어떤 일반 기업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누군가의 자산으로 속해 있다면 우리는 매달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죠?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의 구조를 갖고 있나요? 평생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만 주고 돈을 가져오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자산을 이해했다면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자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SK회사나 삼성카드처럼 회사를 창업해야 된다. 창업하기 위해선 나의 어떤 능력과 실력과 경험과 이런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고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면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 사면 돼요. 더 어이없죠? 건물 하나 사면 소비자 자산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건물 사면 내 건물에 사는 세입자, 내가 10층에 내 10층에 사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한테 렌트비로 내는 거. 저한테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고 내 10층에 사는 세입자를 소비자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산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런 소비자 자산을 갖고 있느냐. 요즘엔요. 자산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부동산, 거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봤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부동산이 자산 가치를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분분하죠. 이제는 진짜 유동성 있는 소비자 자산만이 자산 가치를 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고요. 소비자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답니다. 뉴스키는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회사를 창업할 능력이 좀 부족하고 건물을 살 돈이 좀 부족하고 능력과 돈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소비자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뉴스킨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무언가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요. 자산을 확장하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가능한 일 그게 뉴스킨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을 그냥 하지 말고 제품만 쓰면 돼요. 대부분요. 자산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4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30명을 만들었고요. 1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소비자 자산이 몇 명이나 되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5,000명이 넘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7년 전에는 4명, 10명, 30명 내가 만든 자산만큼의 돈을 버는 겁니다. 자산이 30명이 좋고 50명이 좋고 100명이 좋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만큼 돈을 버는데 제가 7년을 한 지금까지 자산이 몇 명이나 보니까 5,000명이라는 건 뭔가 자산이 확장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미국에 계신 리더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가 만든 5,000명의 자산, 소비자 자산들 중에 누군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주문했을 수도 있겠죠. 제품을 주문하는 그 순간, 결제하는 그 순간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5,000명의 자산을 확장했을까? 어떻게 4명에서 10명, 10명, 30명, 30명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5,000명까지 확장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산은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100명보다 500명이 낫고 500명보다 1000명이 낫고 1000명보다 5000명이 낫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5000명의 자산을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5000명의 자산을 만드는 원리가 있었는데 그 원리를 이야기 전에 맥도날드를 얘기 드릴게요. 맥도날드는요. 그냥 과거 이렇게 볼게요. 맥도날드는 지금의 전 세계 최고의 그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냥 동네에 있는 똑같은 햄버거 가게, 그냥 개인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맥도날드 가게가 있고 그 옆에 A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어떤 스트리트에 맥도날드 가게가 있고 A 햄버거 가게가 있다. 근데 맥도날드 가게, A 햄버거 가게 둘 다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씩 파는 가게였어요.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를 판다라는 건 우리 가게에 오늘 손님이 100명이 온 거죠. 내가 한 달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씩 파는 게 평균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루에 오는 손님이 100명이다. 여기서 자영업을 하게 되면 내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와서 내 햄버거를 먹어줘야지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성공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뭘 만들어야 돼?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햄버거를 먹고 그 사람이 다시 안 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맛에 문제가 있든가 사장에 문제가 있던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옷가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옷가게에 주기적으로 와서 옷을 사는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헤어 디자이너에도 마찬가지죠. 헤어 디자이너라면 나한테 주기적으로 와서 머리 자르는 단골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단골 손님의 개념이 소비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골 손님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A 햄버거 가게 사장도 단골 손님이 100명이고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단골 손님이 100명입니다. 근데 두 명의 사장 다 목표가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이제 우리 가게는 단골 손님을 1000명으로 늘려보겠다. 하루 24시간 밤새 영업하고 확장하고 직원도 더 많이 뽑아서 1000개의 단골 손님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요. 그때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목표를 이렇게 세우죠. 전 세계에 단골 손님을 100명씩 갖고 있는 가맹점을 3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단골 손님을 100명씩 갖고 있는 가맹점 3만 개. 이것이 현실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맥도날드 가게 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단골 손님이 하루에 100명씩 3만 개, 즉 300만 명의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맥도날드입니다. 하루에 팔리는 햄버거 개수가 300만 개. 만약에 A 햄버거 가게가 하루에 1000명의 단골 손님을 갖고 있고 하루에 햄버거를 1000개씩 팔아서 300만 개 햄버거를 팔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맥도날드 가게 사장이 15일만 일하면 딱 보름만 일하면 누군가의 평생 동안 햄버거를 팔아도 못 팔 만큼의 햄버거를 팔게 됩니다. 이것을 프랜차이즈의 레버러지라고 부르죠. 우리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미국이 한국보다 내수 시장이 한 4배, 5배 이상 큰데 한국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4배, 5배 많은 거 아세요? 한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본사 개수가 매년 증가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사장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인생의 15일이 누군가의 인생의 100년과 같은 비즈니스, 그게 프랜차이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프랜차이즈 공화국 중에 프랜차이즈의 대부가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30개 정도의 본사를 갖고 있고 수천 개 가맹점을 갖고 있는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에요. 백종원 혹시 다 아시나요? 한국에선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백주부라고 하고 요즘에 참 핫한데.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한신포차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미국에 한신포차 있어요 혹시? 한국은 되게 유명해요. 백다방이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제가 한신포차에서 와이프하고 닭발 먹고 소주 먹으면 너무나 즐거워요. 그리고 나서 결제할 때 딱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제할 때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네. 그리고 제가 입이 텁텁해서 옆에 있는 백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결제할 때 또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네. 도대체 전국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 아니죠. 전 세계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 서울, 부산, 이런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다 가맹점이 오픈되어 있다면
백종원한테 돈이 들어가는 백종원 단골 손님이 도대체 전 세계 몇 명일까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진짜 백종원은 최고다. 부럽다. 짱이다. 근데 와이프가 자기는 소유진이 더 부럽대요. 소유진은 백종원 와이프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다. 소유진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백종원이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뭔가 프랜차이즈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게 프랜차이즈 비전을 아는 겁니다. 이 레버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배웠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수업이에요. 대학 교재입니다.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수업인데 프랜차이즈의 모든 종류와 방법과 운영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교재예요. 이 책에 보면 프랜차이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업 프랜차이즈,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사업형 프랜차이즈, 그리고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사업형 프랜차이즈, 백종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즉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종류 중에 하나로 사업형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종류가 나눠져 있을까? 똑같은 프랜차이즈면 본질은 프랜차이즈인데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분류가 돼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나 조사해 보니까 맥도날드 본사는요. 강남점, 역삼점, 선릉점, 대치점 그러니까 가맹점을 각각의 지역에 분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서 햄버거 먹고요. 또 대치동에 있는 사람은 대치동에서 햄버거 먹습니다. 즉 가맹점을 분양하고 그 가맹점을 통해서 단골 손님을 확보하죠. 가맹점을 통해서 단골 손님 100명씩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을 4개를 분양했다라는 건 단골 손님을 400명을 확보하게 된 거고 400명이 햄버거를 먹는 총 매출에 일정 로얄티를 받아가는 것이 맥도날드 본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뉴스킨은 어떻게 되는 거냐?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사가 되는데 나한테 제품을 쓰는 매니아 고객 30명을 만들면 뉴스킨 본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가맹점을 분양하는 거예요.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가맹점이라는 것이 우리는 맥도날드는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뉴스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매장입니다. 온라인 매장에 나의 단골 손님 30명을 확보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똑같은 가맹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이나 단골 손님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단골 손님이 30명씩 있으면 돼요. 그럼 매니아 소비자 30명씩 갖고 있는 단골 손님을 4개를 갖게 한 가맹점을 소유한 본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본다면 맥도날드와 뉴스킨 이 비즈니스가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같은 구조예요. 근데 지금부터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점을 분양하면 분양된 가맹점은 본인 또한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맹점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일 뿐이에요. 뉴스킨은 내가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분양했을 때 내가 분양한 가맹점도 본인도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 번 가맹점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은 일반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분양한 가맹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또 분양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나의 본사로서의 나는 1대부터 6대까지 모든 가맹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보시면 1대부터 6대까지 4개씩 확장이 된다고 볼게요. 지금 그림처럼. 그러면 4개씩 6개면 6, 4, 24, 24개의 가맹점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6, 4, 24, 24개의 대리점을 소유하게 됐는데 각각의 대리점의 단골 손님을 30명씩 소유하게 된다면 24 곱하기 30, 약 한 700명의 소비자 자산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뉴스킨 비즈니스 소득구조 원리예요. 즉 뉴스킨은 어떤 일이냐? 자산을 갖는 일이다. 그럼 자산을 어떻게 갖는 건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나의 자산을 만들고 확장하는 것. 그게 뉴스킨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자산이 없으시다면 내가 시작하는 순간 자산은 생겨요.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자산을 몇 명을 만들고 싶은가?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사업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뉴스킨 사업할 때 정말 싫어했어요. 어, 뉴스킨 제품에 홀리게 됐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제품 쓰는 사람이 생기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한 소비자 한 30여 명 정도 만드시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버시는 것을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사업하십니다. 그 이상 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목표는 소비자 30명. 근데 어머니는 그 뉴스킨 그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것에 너무 만족해 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신기하십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하는 것도 뉴스킨입니다. 뉴스킨 안 하시는 분들이 보자면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킨은 다 이래. 뉴스킨 사람들은 다 이래. 근데 뉴스킨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킨은 시작하는 그 순간 모두 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목표 설정하시고 원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누군가는요.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내가 제품 쓰는 거 조금 더 쓰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이라고 사업을 본인이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소득 정도로. 자산을 한 10명만 만들어 볼게. 10명 만들면 제품 공짜로 쓸 수 있어. 이 정도. 또 누군가는요. 소비자 자산을 한 30명 정도 만들려고 이 사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30명 정도 만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 벌려고. 또 누군가는요. 직업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건 내가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버는 소득으로 내가 생활하는 분들이죠. 전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내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바에야 뉴스킨의 전업을 통해서 한 소비자 단골 손님 50명에서 100명 정도 만들어서 직업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본질을 이해하고 자산을 확장하고 내가 자산을 1000명 이상 만들어 보겠다고 비즈니스로 도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만큼 나의 뉴스킨 하시면 됩니다. 나의 뉴스킨 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20만 원 버는 것도 200을 버는 것도 2000을 버는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기 전에 자산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자산을 만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럼 자산을 어떻게 만들래? 우리가 자산에 대한 것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키는요. 내가 시작하는 순간 자산이 생깁니다. 내가 시작하는 순간 자산이 생기고 내가 시작하는 순간 그 자산이 확장이 되고 그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관점을 바꾸신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비즈니스고 이제는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는 현실이고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그래요.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교 최란 사장님하고 저 대학교 생활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취업만 생각하고 취업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학교의 후배들을 만나면요. 취업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나의 개인적인 비즈니스나 창업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이 없다는 것도 이미 이해하고 있고 또 노동소득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불과 한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정말 많은 사회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혹시? 그 직업의 귀천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렇게 우리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한 그 유튜버들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 10년 전이 뭐야? 한 5년 전만 해도 개인 방송한다, 개인 방송으로 돈 번다, 그거 우리 자연스럽게 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TV로 돈 번다, 별풍선 받는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등학생 꿈이 유튜버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또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인스타, SNS만 봐도 자기 어떤 제품 파는 사람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분별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준이 높아진다면 뉴스킨이 앞으로 정말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뉴스킨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 시장만 본다면 뉴스킨 사업하는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뉴스킨 규모와 한국의 뉴스킨 규모가 좀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어디가 조금 많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 시장만 본다면 사업자가 7,000명이다. 근데 한국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 아줌마 혹시 아시나? 요구르트 아줌마가 15,000명 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15,000명이 있다라는 건 뉴스킨 사업자의 2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길 가다 요구르트 먹고 싶어도 요구르트 아줌마 못 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식의 한계점, 시장에서의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한계가 넘어간다면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뉴스킨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봤다면 과거에 하는데 참 힘든 것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이 확장도 되고 있고 사회도 변하고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점도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최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리할게요. 뉴스킨 사업이 어떤 일이냐? 자산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산이 필요하고요. 그 자산을 만드는데 능력과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노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뉴스킨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투자하는 것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요. 오로지 투자하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뉴스킨을 알아보고 내가 이해하고 도전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제가 선택하고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지금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살아요. 이런 행복을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을 담아서 강의 준비해주신 박지훈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얘가 너무 쏙쏙